안녕하세요. 5월 21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HLB, 그리고 HLB 그룹주의 주주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HLB 제약이 단기적으로 가장 급등한, HLB 제약은 현재 경고 중에 있고요. 단기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HLB가 대략 80% 정도 가장 적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월부터를 보게 된다라면 28,000원, 29,000원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분할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평단가를 낮추셨을 게고요. 아니면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큰 수익률을 현재 내고 있는 대단히 주말이 즐거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는 간혹가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정상으로 좀 자주 보지를 못했는데요. 현재의 주가의 모습은 리보세라닙의 그러한 임상의 모멘텀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끌어 가고 있겠죠. 그리고 6월 이제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 HLB와 HLB 그룹주들이 우리 시장을 선도하는, 특히 제약바이오라든지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하락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내년 1분기, 적어도 1분기 내에, NDA 신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달, 그리고 9월달, 8월달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의 역대급의 매출을 또 보여주겠고요. 9월에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모멘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잠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잠시 눌림을 주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쉽사리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자신 있는 분들은 기술적 매매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볼 만하고요. 이때는 욕심을 많이 비워야 됩니다. 최대 20% 내지는 10% 그 근방 내에서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낼 수가 있고요.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은 훨씬 더 나은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녘이겠죠. 다우존스는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등과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지만 3일째 다우존스는 하락 일변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다우존스가 아래꼬리 길게 달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는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다우존스는 36,952포인트에서 그렇게 많이 빠진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다우존스는 이 고점 대비 현재 31,261포인트는요, 고점 대비 15포인트 정도밖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은요, 나스닥은 16,212포인트가 지난해의 11월 달에 가장 높은 고점을 경하고 있고, 현재는 11,000포인트까지의 저점을 오늘 새벽에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11,354포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중의 모습은 잠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11,00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날이 큰 폭의 조정이 보였네요. 5월 18일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날 5%대까지 가장 저점, 종가는 4.73%에 하락한 그러한 모습이네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1,500포인트나 또는 10,000포인트 정도가 되면은 공격적인 매수에도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최근에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50조 원의 지난 2월부터의 지수 조정을 보일 적에 50조 원의 현금을 사용해서 주식 쇼핑을 그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이 나스닥은 1,500포인트, 현재는 11,354포인트. 현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나스닥의 1,500, 10,000포인트, 1000포인트 근방에서 조정이 보이게 되면 공격적인 매수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유럽의 증시도 한번 살펴를 볼까요? 오늘 새벽 있죠?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감놈이 좀 잘 되지 않네요. 5월 20일 업데이트가 잘 됐고요. 스위스,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한국, 그리고 유럽의 증시는 일제히 강보합의 흐름이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 시장은 금요일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는 1.8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86%의 상승한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분석을 한번 더 살펴를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이어갔네요. 기관 투자가 역시 금융투자 위주로 7,417억 원, 기관은 8,364억 원, 코스닥에서 1,047억 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 물량이 어느 정도는 일부 출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재 큰 폭보다는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어쨌건 조금은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수급이다라는 말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에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한번 사주는 정도의 그러한 금요일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의 고객예탁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조 원이 조금 무너졌었죠. 그동안 개인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판다라면 이렇게 다시금 60조 원대의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 신용융자는 여전히 21조 2891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9.6원이나 내려서 126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연유가 배럴당 110달러, 110.28달러에 거래가 되고요. 두바이유는 107.21달러, 브렌트유, 북해산 브렌트유가 112.55달러. 유가가 상당히 많이 높죠. 그리고 다음 달 6월 중순에 FOMC에서 0.5%의 상승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나저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러시아의 패전이 짙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흐름으로 되는 것 같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HLB의 현재의 이슈가 되고 있는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날개단 HLB 1조 미국 시장에서 잭팟을 예감을 한다. HLB가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 지난 13일, 5월 13일 날 나왔었죠. 12일, 13일. 이번 임상 3상 성공으로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시장 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효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간암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이제 5월 내내 나올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뭐 단일가 거래라든지 또는 경고 중에 있죠. 이러한 부분이 6월 아스코에서의 발표를 지나고 나서는 아직은 실적이라든지 또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의 임상 발표라든지 시일이 좀 널리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 함께 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미국 시장 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효능과 가격 경쟁력이 무기로 해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시작된 간암 임상 3상은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마 병용 투여 임상은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OS와 PFS를 1차 유효성 지표로 설정을 했고 간암 1차 표준 치료제인 소라페닙, 넥사바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HLB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넥사바보다 OS와 PFS에서 월등한 효과를 입증을 했다. 전체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세계적 권위암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고 늦어도 내년 1분기 까지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늦어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시 늦어질 수도 정말로 더 늦어질 수도 있겠으나 확률은 조금 많이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다면 1분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3월이나 됩니다. 이른다라면 올 연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5월 21일 시간이 넉넉하죠. 따라서 그 전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그러한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그러나 저점들이 점점 높아져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가격대에서 저점들이 낮아지고 지금은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인가에 그러한 주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예의주시하게 이 부분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에 필요한 현재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기본적인 분석,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두 가지의 섹터에 대해서 모두 다가 공부해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약간은 싸고 효능은 월등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을 접수할 수가 있겠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간암은 다양한 암 중 6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미국 간암 치료제 시장이 약 1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HLB와 업계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병용이 요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넥사바가 약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병용 요법 효능이 넥사바보다 우월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최근 승인을 받은 다른 병용요법 치료제들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넥사바 외에도 아바스틴과 디센트리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고, 최근 임핀지, 트레멜리무밥 병용요법이 FDA 허가를 승인을 받았지만 이들 치료제 모두 면역 강암제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치료 비용, 약가가 상당히 많이 높네요. 실제로 중국 중신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간암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치료 비용이 1억 6천만 원에 대단히 고가죠. 그래서 약가와 효능에 있어서 경쟁력이 되겠다는 자신감입니다. 반면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은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고, HLB 관계자는 중국에서 처방되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은 연간 처방 비용이 각각 1124만원, 그리고 캄넬리주맙은 940만원으로 두 약을 합쳐도 약 2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5분의 1배 정도 절약되는 상황이죠. 1억 원이라고 한다면 5분의 1배이지만 1억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략 상당한 부분이죠. 한 7, 8배 정도는 좀 더 8분의 1 약가에 해당한다.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국 등 아시아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선낭암의 허가도 기대해 볼 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HLB는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 곧바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허가도 추진할 계획이고, 회사는 허가 후 국가별로 다양한 유통 판매 전략도 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HLB 관계자는 미국에서 허가 받으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큰 문제 없이 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가별 판매 전략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권역별로 다른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 유럽은 유통사를 활용한 방안을 포함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HLB는 다음 달 또 한 번의 낭보를 아스코에서 이야기죠. 회사는 리보세라닙을 간암 외에도 침샘암, 대장암 등 다양한 치료제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SC 아스코에서 또 다른 암종인 선양 낭성암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선낭암 치료제는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 결과가 좋으면 바로 신약허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 있고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임상시험 승인, 그리고 허가기간 단축,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의 면제, 세금 감면, 허가 취득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일반 신약 허가 신청은 승인까지 약 6개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희귀의약품으로 시정된 약물은 빠르면 2달만으로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LB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매년 1200명 정도의 선낭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어서 임상 이상 결과가 좋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또는 선점이 기대된다. 이렇게 HLB 관계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는요, 이날이 언제인가요? 5월 11일부터 우리는 관망을 하면서 본업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고요. 가장 고점은 52,200원을 5만원에 안착을 하려고 하는, 현재는 5일선을 한 번도 터치조차도 않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분봉의 흐름도 보겠지만 현재의 이 기간 동안에 공매도 친 녀석들 스퀴즈 아직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움직임을 한번 살펴를 볼까요? 최근에 공매도 상황을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경부터를 본다라면 공매도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6천, 33만 5천 평단가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낮은 가격이죠. 33만 5천 주, 34만 5천 700주 모두 다가 3만 4,300원, 39,800원, 현재 HLB는 5만원을 상회한 5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5월 17일에도 45,000원에 87,000주, 57,000원, 5만원에 243,000주, 26만 또 49,900원 평균가에 89,850주 이렇게 공매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의 최근 수량을 보고 그리고서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본다라면 이곳 48만 8천 주, 44만 주 요 모두 산 모습을 하고 장중 매수 부분하고 그리고 공매도 수량을 본다라면 현재 공매도가 조금 더 많은 느낌을 받죠. 따라서 숏스퀴즈에 나서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끝까지 아직은 버텨보는 입장이겠고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면 열심히 풀어줄 것이고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이 공매 세력의 숏스퀴즈까지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버텨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소크로에서 지나면서 수급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러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시장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스코 직전 또는 아스코가 지나는 그러한 과정에 5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훼손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는 일단 일부 차익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많은 물량을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신의 영역이죠.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시간이 없으시고 올 연말까지 가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부 분들은 또 후회가 좀 남으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도 해 볼까 합니다. 기술적으로 고점 단기 상승에서 5일선이라든지 일단은 3일선을 터치했거나 하회 그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3일선의 모습은 하고 있죠. 3일선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5일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중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익절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HLB 제약이 가장 많이 급등을 했었죠. 상한가도 나오고 그리고 5월 19일 목요일에 압권이었네 가장 큰 역대급의 또 거래량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원 종가로 마무리가 지었는데요. 최근에 8,000원에서 2만원 이상까지 목요일 21,550원, 즉 단기 100% 이상을 가장 먼저 도달한 HLB 제약입니다. 충분히 HLB 제약, 다른 HLB 테라퓨틱스 모두 다가 HLB 그룹주들은 올해의 큰 매출 신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노토스는 이제 언급을 않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5일선은 아직은 터치를 했는데 단기 고점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회사의 큰 유동성 제고 차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 사실은 무상증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동성 차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을 배려를 했다라면 그러한 물건들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다 팔았던 모습, 이거는 HLB고요. 노토스 한번 볼까요? 내다 판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간 상승을 이용해서 기타 법인과 기타 금융은 모두 차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5월 9일에 3,700주를 매도하고는 그렇게 큰 관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산다든지 기관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산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지요. 유동성 차원 정도만 생각을 할 것이지 이와 같이 급등으로 달려갈 하등의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의 모습을 보면 HLB는 강력하게 5만원을 안착시키려고 하는 5만원 아래에서는 수급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요. 내일은 좀 제주에 좀 있을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부터는 조금씩 영상을 전과 그러한 스케줄처럼 이어져 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HLB와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이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일상에 충실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투자는 역시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말 HLB 영상을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면서 단 고점 추격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격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